두 개의 자소로 나왔는데 일곱 칠자하고 칼도자에 그 가운데 칼도자가 부수자죠. 칼의 형태를 갖다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그 이무적으로 그린 거이고 칼도자 있는 글자 이 형태죠. 요 칼도자는 칼 가운데서도 날이 한쪽에만 있는 칼을 말한 거죠. 우리가 똑같이 칼을 뜻하는 글자로서 칼검자가 있는데 칼검자가 이게 칼도자가 간략화되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쓰이지만 간략화돼서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글자를요. 보글자를 이렇게 붙이고 이게 다첨이라는 글자인데 다첨이 검이 되면서 요 글자의 뜻이 칼이 되죠. 여기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한쪽에 칼이 있는 것은 날이 있는 것은 칼도 양쪽에 있는 것은 칼인데 양쪽에 날이 있다는 것은 뭐 이건 찌를 때 사용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칼이죠 이게 사실. 견문 발검 모기를 보고 모기 문자예요. 칼을 빼드렸는데 뺄 발자예요. 이 칼이 사람 죽이는 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모기를 죽이는데 사람 죽이는 칼을 빼든 거예요. 모기를 죽이는데 옆을 깎는 칼을 빼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검객 검투사할 때 쓰는 검자니 이게 이건 과도 10도 올 때 쓰는 글자고. 이런 차이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무슨 한자를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건데 혹시나 해서요. 설명한 거이고 일곱 칠자는 옛날에 이 글자가 원래는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글자가 끈다. 이 글자가 끊을 절자 아니에요 지금? 끈다 모든 걸 끈다 그래서 모두란 뜻으로 쓸 때는 저가 입술자 니을자를 없애서 저가 되고 저가 처가 되고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돼서 채까지 왔어요. 채. 그래서 모두를 찾은 이제 나는 일절 사용한다 오고 안주 일체 오고 똑같 이게 어떨 때는 일절이고 어떨 때는 일체고 그러잖아요. 워낙 잘못 쓰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네. 저 맨날 지하철 종로상가 내려가지고 그 고석상가에 볼 지나오거든요. 네. 이게 전부 다 고석 일절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보석 일체라고 이렇게. 자꾸 문에 그 소리를 것이고. 자, 근데 이게 원래는 끈다의 뜻이에요.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이 이 글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글자 옛날 글자가 비단 어떤 물체 가운데를 이렇게 끊는 형상을 갖다 표현을 했거든. 이 글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요. 길다란 물체 가운데를 이렇게 끊는 형상. 이게 열십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열십자는 옛날 이렇게만 표현됐어 이렇게 그냥 하나로만. 후대로 오면서 묶음의 형태가 포함되고 묶음의 형태를 포함된 점이 선으로 바뀌면서 그게 오늘날 칭해서 열십자가 되는데 최초의 이것은 열십자고 오늘날 열십자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일곱칠자. 근데 이 일곱칠자가 원래는 끈다의 뜻이었다니까요. 가운데 이렇게 끊는 것. 근데 끈다의 뜻의 글자는 다시 칼도자를 붙여서 이 글자가 대신 오고 이게 일곱을 나타낸 글자로 비로다 쓰이는데 이 위에서 넘어가기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소전해서 이렇게 요 획을 갖다가 구부려서 줄였어요. 이렇게 구부려주면서 이렇게 길다란 이걸 이렇게 구부려주면서 이렇게 줄였어. 소전해서 이렇게. 근데 예서에서 와서 어떻게 돼요? 일부를 갖다가 성냥 밑에 걸 성냥해가지고 이렇게만 쓰고 있네요. 자, 자기 뜻은 칼도자를 더 붙여가지고 더 분명히 뜻을 더 분명히 해서 칼도자를 붙여 더 큰 집을 줘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일곱이라는 뜻으로 빌다 쓰이는데 그 글자가 허들으면서 꺾어진 형태가 들어갔다가 일부가 생략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일곱 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일곱 글자는 끊을 절자 또는 이제 끊을 절자 모든 걸 끊는다고 해서 모든 뜻으로 되는 자가 우리처라고 있어요. 근데 요 글자하고 일정은 걸리는데 이 글자는 다시 요 글자에서 다시 걸려져. 네. 7절이 됐는데 이것은 그대로 절이네요. 끊을 절자. 구멍혈자가 달라붙어서 이게 구멍혈이라는 글자예요. 구멍혈 이렇게 동굴의 입구 부분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동굴의 입구 부분이고 그 속에 파인 부분을 갖다 표현했어요. 구멍혈자가 달라지고 구멍을 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훔쳐낸다 이거예요. 구멍을 도구는 사람들 보면은 무덤에 가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훔쳐내잖아요. 절도 볼 때 쓰면 절치어다 절도하다 뭘 때 쓰는 글자 아니에요? 표절하다 뭘 때 쓰는 글자. 그런데 사실 이게 본자가 아니죠. 이렇게 써야지 본자죠 이렇게. 요 글자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이 본자를 알아야 되니까 본자를 분석해야 되는데 요 글자는 구멍혈자오고 분별할 변오고 벌레 이름. 그렇죠. 벌레 설자 사람 이름 설자 이게 원래 벌레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벌레 또는 사람 이름 은나라 시조가 이 글자를 갖다 이름자로 썼어. 중국의 역사에 은나라는 나라에 거슬러 오면 시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이 글자예요. 그래서 어떤 글자가 본래 뜻보다는 뭐 높을 요자도 어떻게 돼요? 요임금이 요자고 더 많이 쓰잖아요. 어떤 글자가 뭐 인명이나 지명으로 많이 쓰이면은 본래 뜻보다는 인명 지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것처럼 이것도 본래보다는 사람 이름으로 더 많이 써요. 이걸 한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땡크 설자라고 했어요. 땡크. 사실은 땡크를 닮은 설자를 모르니까 땡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땡크를 닮은 글자. 땡크를 닮은 글자. 옛날 주민등록증에 한자를 썼어요. 한자.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부시거문이 많았어. 군사정권 시절에. 근데 사람이 이름에 요 글자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부신거문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인적 사항을 무전을 넣어서. 근데 이 글자를 몰라. 그냥 이 글자를 보고 옛날 경찰들이 땡크 닮은 글자 모르니까 땡크 닮은 글자라고. 저게 정경이 그래서 나온 게 땡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이 땡크 닮은 글자. 그래서 요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본자는 사실 이 글자 이렇게요.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요. 본자를 보면 더 땡크를 닮았어. 이게 땡크 이게 뭐 아래 뭐 이거 위에 탑이고 이게 대포 길게 빠져나가면 대포고. 제가 저 글을 쓰는데 이게 본자가 이거거든요. 요거 두고 매치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하는데 이미지 검색을 했는데 딱 매치가 되는 걸 있더만 이렇게 딱 그대로 이렇게요. 요 모양 그대로. 요것이 이렇게도 간략화돼서 이렇게도 쓰이고 그것이 더 간략화돼서 원래 이렇게 쓰는데 그걸 써놓은 거지 지금. 다 같은 글자예요. 이 원래는 벌레 이렇게 원래 이 원래 글자는 이 글자의 원래 자형은 이렇게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쪽이 촉수고 대가리 부분 이거 몸체예요. 그걸 이렇게 문자로 표현했는데 줄이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써요. 근데 이미지화 시키고 그 그림이 뭐예요? 땡크. 아,
아니 저 땡설이라고 해야 돼. 벌레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원래 벌레를 나타낸 글자였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땡크 닮은 글자로 요 글자를 보고 글자를 보고. 근데 계약할 개도 그 글자하고 동자라고 이렇게 네? 그 계약할 개자. 계약을 겠자에 예. 그걸 또 그 슬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계약- 저랑 동자라고 그렇게. 아 이거 말하는 거이군요. 알겠어? 계약계자 슬로도 읽으면서 조슬자하고 동자다 이렇게. 이것도 설로 있기는 해요. 예, 예. 근데 그걸 사람이 못 쓸 때는 이제 저쪽 오른쪽 저렇게 쓴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 문서 이게 이렇게 나무 목자를 붙이면 문서주설자가 되거든. 예. 문서주설자. 저 쐐기 문자. 그런데 구멍열자하고 분별할 편자 이게 분별할 편자가 차례번자 이런 데서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또는 뭐예요? 풀석자 이런 글자예요. 분별해서 푼다 이거죠. 이런 데서 쓰이는데 여기에 요 글자들은 분별할 편자가 많은데 이것은 분별할 편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형태지 분별할 편자가 아니야. 분별할 편자가 원래 자기가 옛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육식동물 있죠? 육식동물의 발자국 갖다 표현했거든 이게. 육식동물.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수렵 채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으러 나가는데 발자국부터 보고 짐승을 분별했단 말이에요. 발자국 짐승을 분별했기 때문에 짐승 발자국을 갖다가 표현해서 이런 글자가 분별할 편자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쪽 고물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고물자가 가운데 갑골문, 금문, 소전 가운데 갑골이나 금문에는 볼 수 없고 소전에 볼 수 있는데 소전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게 쌀밑자로 돼 있어. 쌀을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는 쌀밑자로 써야 될 걸 위에 것이 이게 구멍을 갖다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쌀을 훔친다는 건데 이게 지 같은 것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쌀 같은 거 훔쳐먹는 거. 쌀을 가장 많이 훔쳐먹는 존재가 사람보다 지야. 지가 구멍을 갖다가 뚫었는데 그 구멍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멍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쌀을 훔쳐먹는 거야. 이거 음역할자에 설이 절이 되고.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마진이 돼가지고 이걸 생략하면서 그 획 하나를 갖다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는 오늘날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야. 이 쌀밑자가 와변된 거예요. 이게 쌀밑자. 자, 소전장, 요 글자의 소전장을 보면 분명히 쌀밑자로 나와 있어요. 쌀을 훔치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어요. 지가 구멍을 뚫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글자도 음역 글자 이렇게. 요것이 비수기자처럼 쓰이는데 사실은 이걸 비수 이렇게 끝이 이렇게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삐쳐내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쓸 때 이렇게 쓰기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획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가기 더 편하거든. 요쪽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옮겨가는 것이 요리로 가는 것보다 이 요리로 가는 것보다 더 편하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가는 것이나 여기로 가는 것인데 여기로 가는 게 더 편해. 끝이 여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여기에서 끝나가지고 요리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쓰는데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칠자가 와변이 돼버린 거야 지금. 잘못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칠이 이게 질이 됐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글자가 와변이 돼서 이렇게 쓰지만 칠이 질이 되면서 입으로 꾸진다고 해서 꾸지들 글자예요. 꾸지들.
그렇죠. 질착한다 할 때, 질타한다 할 때 쓰는 글자. 꾸짖을 질자. 한 글자 더 있는데 다음 한 시간에 글 해야죠. 아니 이거 일곱 칠자 관련돼 가지고요. 오칠할 칠자, 오칠할 칠자. 나무에서 나온 진액인데 그것이 이제 옷이야 옷. 일곱 칠자 이거 칠은 칠인데 나무에서 나온 진액 관련돼 가지고 오칠할 칠자. 이것도 원래는 정자가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이게 온나무 칠자야 이게 온나무 옷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핍니다.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진액이 그걸 갖다 피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음역발자로 바꿔서 이렇게 일곱 시자로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일곱 시자 관련돼 가지고요. 끊을 절, 훔칠 꾸짖을 절, 오칠할 칠자예요. 예, 요걸 저 본자, 요걸 저 본자 지웠지만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8자자인데 8자자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설정 좀 할게요.